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처음 당뇨 진단을 받고 무너진 일상과 그 속에서 버텨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던 병원을 옮긴 후의 이야기입니다. 당뇨라는 병을 진짜 제대로 마주하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환우들의 조언, 그리고 새로운 병원. 그 시기, 저는 온라인 당뇨 환우 커뮤니티에 자주 들렀습니다. 스스로 공부도 하고 다른 분들의 경험담을 읽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죠. 매일 아침마다 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글을 보며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 위안을 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한 회원분이 정성스럽게 쓴 병원 추천 후기를 보게 됐습니다. 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후속 경험담을 나누고 있었고 그 중 한 문장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땡땡내과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이 정말 다르게 진료하세요. 이 한 문장이 마음에 깊이 박혔고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병원을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진료 달랐던 시작. 새로운 병원은 뭔가 체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다양한 기본 검사를 진행했고 단순히 혈압과 혈당만 재는 게 아니라 체성분 검사까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체지방률, 근육량, 내장지방 지수의 심전도까지 다 체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은 마치 오래된 환자라도 되는 듯 제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받아오셨나요? 처음 증상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고 주로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그 문진이 무려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기억나는 건 그 시간 내내 단 한 번도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간호사가 다른 예약 환자 이야기를 했지만 선생님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하시고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어요. 처음이었어요. 누군가가 제 건강 상태를 이토록 진심으로 들여다보는 느낌은. 진료실을 나서는 길, 묘한 안도감에 한동안 복도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잘못된 진단, 그리고 처음 듣는 진실. 며칠 뒤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선생님이 차트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HbA1c는 여전히 11.8%네요. 그런데 인슐린 분비능 수치가 거의 바닥입니다. C펩타이드 수치가 0.2밖에 안 돼요. 선생님은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HbA1c는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보통은 5.6% 이하면 정상이고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하게 되죠. 그 부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어진 설명에서 저는 낯선 단어를 처음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C펩타이드 수치예요. 이건 몸에서 인슐린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지금 환자분은 0.2로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C펩타이드 수치는 0.8에서 3.1 정도가 정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수치가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몸에서 인슐린을 스스로 거의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겉보기엔 2형 당뇨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1형 당뇨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먹는 약으로는 혈당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인슐린을 직접 투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설명을 들으며 그동안 했던 수많은 노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심으로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잘못된 채였다는 사실이 너무도 허무하고 속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2형 당뇨라는 진단을 받고 약으로만 치료를 받아왔지만 실제로는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상태, 즉 1형 당뇨에 가까운 형태였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리 약을 열심히 드셔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이전 병원에서는 단순히 젊은 성인 당뇨라는 이유로 약 처방만 해왔고 인슐린 분비능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검사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지난 2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쏟아부은 시간, 노력, 희망 그리고 무너졌던 순간들. 저도 모르게 고개가 떨궈졌고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 말에 겨우 눈물이 나오는 걸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인슐린 처방, 변화의 시작. 그날 선생님은 진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신 뒤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 식전으로 기저 인슐린을 맞는 방식으로 시작해보죠. 그동안 저는 인슐린 치료를 하면 하루에 몇 번씩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만 생각했기에 하루 한 번이라는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사라는 사실 자체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생 주사를 맞으며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막연한 불안이 마음을 짓눌렀죠. 선생님은 인슐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저 인슐린은 몸속에서 하루 종일 천천히 작용하면서 기본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소표성 인슐린은 식사 후 혈당 급등을 막기 위해 빠르게 작용하죠. 지금 환자분에게는 기저 인슐린만으로도 충분한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설명을 듣고 나니 인슐린이라는 것이 단순한 주사가 아니라 내 몸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주는 도구라는 사실이 조금씩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외에도 고지혈증 조절제, 비타민 D 보충제, 신장 보호용 혈압약 등 상태에 맞는 약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며 함께 처방해 주셨습니다. 제가 복용 중이던 기존 약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지금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성분이나 중복되는 약들은 과감히 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전 병원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섬세함이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한 당뇨 합병증 검사. 또 하나 달랐던 점은 단순히 당뇨 수치만 관리하지 않고 합병증 검사도 바로 챙겨주셨다는 겁니다. 당뇨병 진단받으신 지 꽤 되셨으면 망막 검사는 해보셨어야 하는데요. 혹시 안과 다녀오셨어요? 망막 검사라는 단어조차 낯설었던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고 선생님은 바로 안과 예약을 잡고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후 받은 망막 검사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산동제를 넣고 눈을 크게 뜬 채 강한 빛을 받아야 했는데 그 여파로 하루 종일 어지럽고 메스꺼웠습니다. 그날 하루는 거의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서 누워 있어야 했죠. 다행히 검사 결과에서는 당뇨 망막병증의 소견은 없다고 하셔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걱정됐던 시력 저하와 노안 판정. 망막에는 이상이 없다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시야가 흐려지고 초점이 안 맞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요즘 글씨가 잘 안 보이고 핸드폰도 자꾸 멀리서 봐야 해서 불편합니다. 선생님은 몇 가지 시력 테스트를 해보시더니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당뇨 때문이 아니라 노안입니다. 순간 민망하기도 하고 다행이라는 마음도 들었죠. 그 자리에서 간단한 돋보기 처방전을 써주셨고 저는 며칠 뒤 안경점에서 제 첫 돋보기를 마쳤습니다. 내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때론 슬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어 가지만 마음은 가라앉던 때 인슐린 주사를 시작하고 나서 몸은 정말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로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그 전까지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던 상태가 점점 풀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어깨였습니다.
2년 가까이 물리치료, 주사, 약물, 한방까지 해도 낫지 않던 어깨 통증이 차츰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밤에 뒤척이며 깨던 횟수도 줄었고 아침에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혈당이 계속 높아 염증 반응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던 걸 그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몸이 좋아지는 것과는 별개로 마음 한편은 자꾸 가라앉았습니다. 매일 아침 밤 주사를 맞기 위해 뱃살을 손으로 짚고 바늘을 찌를 때마다 내 몸에 새겨지는 작은 주사 자국들을 보며 이게 평생 계속될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병에 잡아먹히는 건 아닐까? 언젠가 이마저도 듣지 않는 날이 올까? 그런 불안이 문득문득 스며들곤 했습니다. 함께 싸워준 사람, 아내. 그 시기에 제 옆을 묵묵히 지켜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제가 밤마다 혈당을 재고 식단을 조절하며 좌절하고 있을 때도 그녀는 말없이 곁에 앉아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운동 코스를 함께 걸어주고 병원 예약을 챙겨줬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너무 힘들어져서 소리내 울기도 했어요. 나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 것 같지? 하고 터뜨린 적도 있죠. 그럴 때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이 하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당뇨는 절대 혼자서 이겨낼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자가혈당 측정, 주사, 식사 조절, 운동. 그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실질적으로 지탱하려면 곁에 함께 싸워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다행히도 그 사람이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단지 생활 전반을 챙겨준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우울감에 빠지지 않도록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의 취미를 함께 즐겨주었어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주말이면 아내가 직접 간식을 싸서 함께 저수지로 나가자고 먼저 얘기해줬고, 피곤한 와중에도 낚싯대를 함께 들고 바람 맞으며 웃고 떠들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 한 가지 좋아하던 취미는 프라모델 조립이었는데 작은 부품을 손으로 조립하는 걸 아내는 귀찮아하지 않고 제 옆에서 함께 만들기도 했습니다. 둘이서 탁자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조립을 하고 완성된 프라모델을 선반에 나란히 전시할 때면 이상하게도 병에 걸린 제 자신이 아니라 단순히 좋아하는 걸 같이 하는 남편이 된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아내는 원래도 게임을 좋아하긴 했지만 저와는 게임의 취향이 좀 달랐어요. 어느 날은 제가 즐겨하던 RPG 게임의 계정을 만들더니 같이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2인 파티로 저레벨 던전 레이드를 돌고 캐릭터 장비를 맞추는 과정까지 같이 해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이 모여 저는 우울감에 잠식당하지 않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시작된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다시 배워가는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원을 옮긴 후 달라진 식습관과 생활 패턴,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 변화까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요.